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백악관이 또 밑밥 깔기를 시전했습니다. 이번 주 CPI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에 따라 100bp 인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게 현재 실적 쇼크로 또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세 번의 줍줍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곧 21선 터치가 눈앞입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더 높아지는 CPI 우려와 실적 부진 우려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52% 하락, 나스닥이 2.26% 하락, S&P 500이 1.1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 및 반도체 섹터가 유독 피바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CPI 우려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생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단순 유럽으로 끝나는 게 아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니 더욱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죠. 금일 공포지수는 27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백악관의 밑밥 깔기입니다. 백악관의 대변인 커린 잠피엘은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듯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최근 많이 하락한 유가 및 원자재를 보면 이번 주 발표되는 CPI는 40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CPI가 정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발표가 정점이라면 선반영하는 시장에는 다음 달부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CPI 예상치는 전달 최고치 8.6%보다도 높은 8.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이 여전합니다. 설마 예상치보다 높은 9%를 넘어가는 수치가 발표된다면 꽤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생각보다 고용지표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50bp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에이 설마 무슨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었는데 어느새 75bp 인상은 당연시되고 있고 현재는 100bp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고용은 생각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고용이 탄탄하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 결국 강한 긴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시장의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2022년이 시작된 후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 강달러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강달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 둔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강달러 충격까지 더해지며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북미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영향으로 인해 순이익이 무려 400억 달러가량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처럼 오르게 되면 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냐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겐 강달러가 부담 요인이 되고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6월 초에 강달러를 이유로 들며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해외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은 결국 실적에 영향이 갈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달러 지수 역수와 S&P 500 이익 전망치 차트입니다. 즉 달러가 초강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익에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도 월가의 올해 S&P 500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즉 이 실적 전망치는 결국 이번 2분기의 기대치를 확 낮출 것이고 EPS 전망이 확 줄어들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맞추려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 찐바닥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제 유튜브 구독자 설문조사를 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락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줍줍기에는 결국 또 찾아온다는 의견이겠죠? 만약 다수의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줍줍기에, 즉 추가 하락이 온다면 세 가지 줍줍기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줍줍기에는 바로 이번 주 CPI 발표입니다. 이번 주 CPI가 설마 예상치 8.8%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높은 9%를 찍는다면 거기에 시장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신경 안 쓰고 현재 이 수치에 집중하면 우리에겐 줍줍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줍줍기의 시나리오는 2분기 실적 쇼크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도 현재 실적 부진에 대해 조금씩 밑밥 깔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수요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불안한 요소는 너무 많은데 실적 전망치는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실적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EPS 전망이 하향되고 주가 역시 다시 밸류에이션을 맞추러 내려갈지, 이게 우리에게 줍줍 기회를 줄지 지켜봐야 하고, 마지막 줍줍 기회 시나리오는 FOMC 금리 인상 발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만약 100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혹은 75bp 인상을 하더라도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충격 멘트를 준다면 우리에게는 줍줍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달콤한 나의 도시님 댓글 함께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 정도로 하락장을 만났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심하게 찍혀 있는데도 달러를 보유 중임에도 몇 개월째 매수 안 하고 관망한 디벨로몽님 멘탈은 도대체, 막 허덕이며 물타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 또한 달러만 보유 중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다 매수하고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환전하며 매수하기도 했고요. 진짜 확고한 나만의 원칙을 만드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원칙 역시 다른 그 누구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도 스스로 원칙을 딱 정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는 내 멘탈과 감정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라하더라도 스스로 정해야 하는 이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투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투자 원칙이 있어야 감정적인 매도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현금 비중을 남겨둘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원칙이 있으면 이 하락장에서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현재 21선 위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만약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21선에 닿게 되면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 21선 가격에 미리 매수를 걸어둡니다. 내려오면 매수되는 거고 안 닿으면 다음에 다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QLD 21선의 가격은 42.73달러입니다. 42.73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QLD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주가가 내려와 21선에 닿으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SSO 21선의 가격은 45.61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액 미리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아직 21선 밑에 있고 아직 RSI도 40대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가가 21선 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야 할 듯합니다. 전 사실 지금의 하락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하락장을 이겨내면 이 경험이 앞으로 제 투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여러분들께도 나중에 제가 직접 이 하락장을 장기 투자로 겪으면서 결국 버티고 웅주판이 이런 수익금과 자산, 수익률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이자 웅덩이 매매법 적립식 장기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히려 지금의 하락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바라보면 리먼 브라더스 때가 줍줍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저 때 오히려 패닉셀하지 줍줍했던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확신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심리와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즐웅줍이라는 원칙이 있고 미국 주식 우상향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치 이별의 아픔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별한 사람에게 해줄 위로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